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소설가 공지영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공지영씨가 이번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공지영씨의 전 남편이 김부선씨에게 사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사진을 보냈다라는 거고, 김부선씨가 그 사진을 통해서 자신에게 협박을 했다. 이게 이제 공지영씨가 폭로를 한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왜 도대체 김부선씨가 협박을 했다라는 것인지, 아니 기본적으로 김부선씨가 협박을 한 것은 맞는지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현재 지금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왜곡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내용을 좀 보시죠. 자, 이번에 공지영씨가 김부선씨와 관련된 내용 한 가지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폭로의 내용은 김부선씨와 자신의 전 남편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페이스북 글을 보시게 되니까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전 남편인 그가 어떤 여배우와 김부선씨를 얘기하는 거죠. 썸씽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둘 사이에 무슨 문자와 사진이 오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김부선씨가 전 남편이 자신에게 보낸 그 사진을 공개한다라고 자신에게 협박을 해왔다라는 것이 거의 1년 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얼핏 지금 저 글을 읽었을 때는 어떤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일단 표면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공지영씨의 전 남편과 김부선씨 사이에 무슨 사진 그런 게 이제 있었다라는 것이고, 김부선씨가 그거를 이제 계기로 해서 공지영씨에게 협박을 했다. 이게 지금 공지영씨의 주장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단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공지영씨에게 김부선씨가 사과를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그 사과를 이제 하지 않으니까 사진을 공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했다라는 것인데, 뭐를 도대체 사과를 하기로 요구를 했냐? 그 얘기가 제대로 지금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지금 어떤 얘기인지를 좀 보니까요. 알고 봤더니만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 이재명 지사랑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한때 이재명 씨랑 김부선씨 사이에 스캔들 한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이 뭐냐면은, 공지영 씨와 김부선씨 사이에 통화 녹음 파일이 온라인상에 유출이 됐었는데, 통화 내용에 뭐가 나와 있었습니까? 이 지사의 신체 한 곳에 크고 까만 점이 있다. 그리고 법정에서 최악의 경우 그거를 꺼내려고 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공지영 씨가 대박이라면서 맞받아 쳐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18년도 당시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씨 사이에 엄청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일방적인 주장처럼 좀 들렸어요. 마땅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냥 김부선씨가 일방적으로 이재명 지사랑 무슨 관계가 있나 보다 이렇게 좀 여겨졌었는데, 갑자기 온라인상에 녹취록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갑자기 막 전세가 뒤집혀지지 않았습니까? 까맣고 큰 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 녹취록 자체가 의도적으로 공개가 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실제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공지영 씨와 김부선 씨의 관계가 이 녹취 파일 유출을 계기로 해가지고 완전히 틀어졌다라는 것인데, 김부선 씨는 그거를 유출시킨 장본인이 공지영 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공지영 씨는 무슨 소리냐, 내가 그거를 유출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녹음 파일을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유출을 시킨 거다, 이렇게 지금 양측의 의견이 나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지영 씨는 자신과 유출이 무관하다라고 하면서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이모 씨를 신고를 했습니다. 그 이모 씨가 바로 공지영 씨가 녹음 파일을 공유한 인물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땐 설령 정말로 공지영 씨가 그거를 유출시킨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왜 공개적인 사과를 안 하시나,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면은 유출시킨 장본인이 자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원인 제공한 건 분명히 자기가 맞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부선 씨와 어떤 합의하에 그 통화를 녹취한 것도 아니고, 그 녹취를 했으면 그거 자기만 갖고 있든지, 나중에 김부선 씨랑 뭔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공개를 하든지, 그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또 이모 씨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한테 공유까지 한다. 그 통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이고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만으로도 분명하게 공정 씨가 김부선 씨한테 사과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김부선 씨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녹음 파일이 유출이 되면서 결정적 무기를 잃어가지고 의혹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 지사의 김 씨와의 그 의혹조차도 결국엔 검찰에서 무혐의로 처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김부선 씨가 계속해가지고 사과를 요구해 왔습니다. 1년 넘게 공 씨에게 이 씨 고소에 대한 처벌 결과를 물었는데, 공정 씨가 지금까지 문자 카톡을 씹고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다. 공정은 대답하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죠.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됨으로써 그 의혹 자체가 제대로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개적으로 사과를 못하냐, 그게 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지영 씨가 자기가 유출시킨 게 아니다, 이모 씨가 지금 유출을 시켰다라고 하면서 그 이모 씨에 대해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1년 남짓 시간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분명히 그 결과가 있을 텐데 왜 그거를 도대체 공지영 씨가 김부선 씨한테 안 알려주냐, 그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음과 같이 해명을 했습니다. 녹음을 유출시킨 이모 씨의 전화번호를 경찰에게 주며 신고를 했지만 소식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자기와 딸에게 공개 사과를 하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개인적으로 사과를 100만 번도 더 했지만 그녀는 당시 공개로 발언해 줄 것을 요청했고 나는 지금 시기가 좋지 않다라고 빌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저 해명도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공지영 씨가 지금 이모 씨를 신고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경찰에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그거 물어보면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니면 뭔가 종결이 됐다, 뭐가 됐든지 간에 결과가 있을 텐데 소식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안 알려준다? 저는 저게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시기가 지금 좋지 않다라면서 빌었다라는 것인데 지금 그 통화 녹음 자체가 유출이 된 거에 대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게 시기가 맞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른 거 말고 정치적인 이유 말고는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는 공지영 씨가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생각을 해놓고, 그게 뭐 이재명 지사가 됐건 누구랑 관련이 돼 있건 정치적인 목적을 생각을 해가지고 공개적인 사과를 꺼려오다가 지금에서야 저거를 공개하는 이유는 당시의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공지영 씨가 저런 식의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난 뒤에 김부선 씨도 이런 글을 지금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협박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능력이 된다면 우리 모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적절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공지영 씨 SNS에 간략하게라도 내 딸에게 제게 사과 정중하게 정직하게 해주세요. 김부선 씨의 지금 주장에 따르게 되면 저 정도의 요청을 공지영 씨는 협박을 했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인데, 글쎄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저 정도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지금 댓글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지금 댓글들이 공지영 씨에게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공지영은 그 당시 김부선과 의논을 들어줄 정도로 친분 관계가 깊었다면서 통화를 녹음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풀다니 그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 저 세계는 그런 것인가, 남의 잘못은 칼같이 지적하면서 자신의 아들 생각은 무척이나 하는 것 같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지영 씨가 당시에 공개적인 사과를 못한 이유가 정치적인 목적에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저 댓글이 지적을 하는 것처럼 공지영 씨와 김부선 씨의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여러 우리 사회에서 지금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수단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그대로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 이게 공지영 씨의 경우에만 그렇겠습니까? 최근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다주택자 논란에 빠졌던 김조원 씨와 관련돼서도 논란이 있었죠. 김조원 씨 논란에 대해서 갑자기 김종민 의원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공개 못할 가정사가 있다, 그만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김조원 씨와 관련된 다주택 논란에 대해서 뭐라고 변론을 했습니까? 공개가 안 되는 가정사가 있다, 그만둔 사람에게까지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김종민 의원의 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야, 공직에 있었을 때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비판을 할 수 있더라도 공직을 관둔 사람에게까지 그런 식의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김종민 의원이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공직에 있었다가 공직을 그만두게 되면은 자신이 갖고 있던 도덕적인 책무와 도덕적인 의무로부터 다 벗어날 수가 있는 거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직에 있었다라는 사실만으로, 그리고 자신이 공직에 있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정책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공직을 관두더라도 도덕적인 비판은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그것이야말로 공인이 짊어져야 되는 책임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나 자기들은 국민들을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도덕적으로 비판하고 마치 적폐인 것처럼 모이다가 정작 지금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에 없기 때문에 도덕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금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국민들 가운데 말 못할 가정사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말 못할 아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내막을 살펴보게 되면 수만 가지 이야기들과 수만 가지 사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작 자기들이 그 정책을 만들어낼 때는 다주택자를 마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적폐처럼 몰면서 그 정책을 만들어냈을 때는 그 수만 가지 정책들을 다 고려해서 만들었습니까? 결코 고려하지 않았죠. 만약에 그거를 고려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내비로 뒀어야 되는 거죠. 시장
책장에 남겨뒀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의 모든 사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해야 되는 것인데, 반시장주의적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안다라고 자꾸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거를 자꾸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왜곡돼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도덕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죠. 자기 편인 사람한테는 도덕을 유연하게 지금 적용을 시키고, 상대방에게는 도덕적인 자태를 굉장히 날카롭게 들이미고, 이게 지금 반시장주의적인 사람들이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라도 문재인 정부는 알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침묵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